성 파티가 펼쳐졌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즐기되 출구 가까이에서 즐겨라 하는 거예요. 전에 거두었던 성과를 갖다가 본인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드는 이자 비용의 2배, 3배는 금방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올 연말까지 갔을 때 전체적인 수익률을 한번 감안하는 그런 자세. 그 장기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2021년 주식시장 전망 이러니까 투자자들 이런 거 조심해서 이렇게 하면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사실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것이고요. 지금과 같은 수익률은 1년 이해도 됩니다. 이 풀려난 돈의 양을 본다면은 꼭 주가뿐만이 아니더라도 가격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다 오를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은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나 이제 그 속도의 문제고요. 다만 2020년에 어떻게 내가 처음으로 주식이라는 걸 한번 시작해 봤다. 20대도 좋고 70대 이상에 다 좋은데 작년에 거두었던 성과를 갖다가 본인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조금은 상식에 입각하시죠. 물론 유동성 파티가 펼쳐졌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지금까지 연준이나 ECB나 BOJ를 비롯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 민은행에 이르기까지 해왔던 행태를 보자면은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의 과거와 같이 돌아가는 정상화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말이죠.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2%대, 3%대 금리를 받는데 다들 뭐 0.5%, 0.8% 뭐 이런 식의 금리를 갖다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 2년 전이에요. 2%대, 3%대 금리는. 그 얘기는 2%대, 3%대는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드는 이자 비용의 2배, 3배는 금방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시장이 흔들린다면은 이제는 자산시장의 붕괴, 2008년 같은 그런 붕괴는 모두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있었죠. 작년에 주식이라도 안 올랐으면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에 얼마나 진정한 의미의 부가가치의 창출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거기도 퀘스천 마크는 붙습니다. 그냥 장롱 속에 있었던 돈이든 적금으로 묻혀 있었던 돈이든 대출받은 돈이었든 간에 이걸 가져와서 우리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테슬라라고 하는 애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달려있는 튤립들을 막 가격을 높였던 거예요. 이 게임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다들 돈은 벌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도 들고 계신 분들은 다 평가이익이죠. 이것을 이제 다 팔아야 이제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진정한 의미의 부가가치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실제 창출된 부가가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냥 기존에 갖고 있던 돈으로 머니 게임을 해서 내가 투여했던 돈보다 나중에 거둬들인 돈이 더 많아서 좀 부자가 된 느낌일 뿐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죠. 자본시장에서의 그러한 것들이 결국 다시 실물 경기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순기능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래요. 작년 같은 그런 수익률 3월 저점 대비 코스닥이 139%, 하다못해 연간으로 30%, 40% 이걸 올해도 기대한다? 제가 봐서는 그거는 욕심입니다. 순간적으로 가능할 거예요. 지금 시장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우리 2,800, 2,600, 2,700 올라왔다고 좋아했던 게 언젠데 지금 3,000을 트라이 하니까. 이게 퍼센티지로 얼마예요? 3,000 왔다가 3,300 가는 것도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한두 달 내도 갈 분위기입니다. 10%라는 수익률을 갖다가 금방금방 종목 따라서는 뭐 30%, 40% 더블이 막 나오는 속초라는 그건데 그렇게 했을 때 연간으로 보자 말이죠. 올 연말까지 갔을 때 전체적인 수익률을 한번 감안하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자꾸 이렇게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 또 보수적이라고 너무 조심스럽다, 너무 비관적이다라고 평가받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즐기되 출구 가까이에서 즐겨라 하는 그 얘기. 그죠? 근데 한꺼번에 다들 던진다고 하는 순간에는 최근 살짝 조짐이 보였습니다만 비트코인이 왜 그동안에 그렇게 확 올랐다가 며칠 전에 왜 빠졌냐 말이에요. 이유 없어요. 얘도 파니까 얘도 파네요. 나만 안 팔고 있으면 나도 팔아야 되나 싶으니까 저 옆에 애도 또 같이 파는 그 상황도 올 수는 있는 겁니다. 올 수는 있는 겁니다. 풀장에 물은 계속 들어옵니다. 이만한 호스에 콸콸콸 넣던 것이 조금 수도꼭지를 조금 잠그면은 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소위 말하는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 그놈의 테이퍼링 갖고도 그렇게 금리가 뛰고 주가가 빠지고 했던 경험 우리가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제네 옐런 시대에. 돈 이만큼 퍼부어주는데 요만큼씩 좀 줄여가면서 퍼부어줄게 물은 계속 차오르는데도 차올라오는 속도가 준다는 그것만으로도 그거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도 겪었다면은 물은 계속 넣어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제 풀장에서 그만 놀래 하면서 다 한꺼번에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언젠지는 모르겠고 그것을 그런 상황을 갖다 촉발하는 그 트리거가 뭐가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불분명합니다만 지금은 우리는 아직도 많은 어떤 정치적, 지정학적 그리고 보건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2021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라기는 여기서 진짜 실물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지원금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사람들이 나가서 식당을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놀이동산 가서 쓸 수가 있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고 그래 줘야만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되겠죠. 그러니 이 괴리는 다시 수렴으로 가야 되는데 처져 있던 펀더멘털이 올라오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올라갔던 자산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든지 해서 결국은 붙어야 되겠죠. 아직은 이 괴리가 커지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세가 끝났다? 쉽게 안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장은. 그렇다면은 조정이 얕아질 수밖에 없겠죠. 작년에 우리가 봤던 거는 장중 조정으로 끝나버려요. 그날 하루. 오전에 확 밀리다가 장마감 무렵가니까 낙폭을 다 줄이든지 플러스로 돌려놓고 끝나고. 그런 장인데 이러다가 지수 한 1, 20% 빠지면 얼마나 특별같이 달려들까요? 그게 결국 또 차트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쿵쿵쿵 하다가 이게 한 번에 오는 게 아니고 또 이러면서 내려오는 것이죠. 내려오면 저감에서 내려오면 저감에서 또 실망 이런 식의 상황인데 이게 언제 닥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당분간은 즐기시죠.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뉴스, 어떤 정치적인 상황의 전개가 되든 간에 이러나 저러나 돈은 앞으로도 계속 풀릴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시장은 동케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식과 물상식 중에서 상식 부분을 잘 잡으시고 물상식 부분들 잘 갈라내서 잘 판단하셔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잘 살아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네.